제가 앞에 화면에다가 좀 뭔가를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을 보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에요, 상황 가정. 자, 그러면 우리는 정답이 몇 번이라고 알 수 있어요? 3번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철수의 나이가 25이니까 20대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은 이 20대라는 정답을 찾아낸다고 하는 그 과정을 1번 보기 보고 25는 유아 아동이 아니야. 2번 보기 보고 25는 10대가 아니야. 3번 보기 보고 20대가 맞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4번, 5번 봐야 돼요. 이거 안 봐도 되죠. 뭐 물론 꼼꼼한 사람들은 혹시 또 모르니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좀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면 안 보겠죠. 안 봐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람의 선택이에요. 하다못해 애초에 여기서부터 볼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아니면 애초에 여기서부터 봤다가 얘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사람은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확인했을 때 확실하다면 다른 걸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이건 사람 기준. 자,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이런 문제 상황을 제가 그대로 코드로만 옮겨 볼 건데, 유아 아동이니까 1세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음, 자, 이렇게 코드로 상황을 좀 바꿨어요. 문제 있나요, 이거? 20대 잘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논리연산자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을 했으니까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것도 그냥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논리연산을 하는 과정을 좀 보자면 논리연산과 비교연산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비교연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컴퓨터가 연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의 흐름대로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변수가 값으로 사용이 되는 곳들을 치환해요. 근데 사실 이 치환도 한 번에 다 치환을 한다 아니면은 뭐 연산에 필요한 순간 치환을 한다 뭐 이건 정확하게 컴퓨터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라고 치고 일단 그냥 한 번에 연산된다라고 치환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25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럼 컴퓨터는 이 연산의 결과를 이 자리에 true라고 남겨요. 실제로 이렇게 남겨요. 자, 그리고 25가 10보다 작다라고 하는 얘는 틀렸죠. 이 자리에 false가 남아요. 그러면 true and false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and 연산자인데 둘 중에 하나가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논리 연산의 결과는 false예요. 이래서 얘는 얘를 안 해요. 거짓이니까. 그러면 얘를 안 했다. 그럼 중괄호 빠져나가서 이 녀석을 또 똑같은 원리로 연산을 조건을 때려보고요. 맞는 말이면 얘를 할 텐데 틀린 말일 거라서 안 해요. 그럼 또 얘로 내려와서 이 연산을 하고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따져보니까 맞아서 얘를 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얘를 출력을 했는데 코드가 더 이상 없으니까 중괄호 빠져 나와야죠. 나오고 났더니 뭐가 나왔어요? if 조건이 나왔어요. 그럼 컴퓨터는 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은 찾았는데 컴퓨터는 얘를 그렇죠. 해요. 왜냐면
컴퓨터는 얘가 참인지 아닌지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지금 이렇게 치환하면서 값을 때려 보니까 아는 거지. 최초 상태, 이 상태에서는 컴퓨터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컴퓨터가 연산하는 과정처럼 치환하고 나면 이제 데드코드가 돼요. 이런 것처럼 얘는 해봐야 알아요. 근데 아직 해보기 전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았지만 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봤을 때 거짓이니까 이거 안 해. 그리고 내려와서 얘도 해야 돼요. 해보기 전까지 모르니까. 사람은 이 상황을 보든 이 상황을 보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나머지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직접 대입하고 트루 폴스를 남기는 연산까지 안 해봐도 얼추 예상이 돼요. 그건 사람. 컴퓨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봐야 돼요. 하다못해 정답을 여기서 찾았더라도 이걸 출력을 하더라도 이 나머지를 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다는 건 이 연산 부분, 조건 연산 부분을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불필요하죠. 여기서 정답을 찾으면 얘네 안 봐도 되게 하고 싶어요. 사람처럼. 그걸 할 수 있는 문법이 else if라는 문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건문을 시작할 때 if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자, else if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답을 찾은 시점에서 다른 조건을 더 이상 안 봐도 돼 라는 걸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else if를 어떻게 쓰느냐, 얘는 이렇게 씁니다. 이러면 컴퓨터도 여기서 지금 정답을 찾겠죠. 지금 age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조건이 참이어서 얘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코드가 더 이상 없으니까 내려가서 얘를 해야지가 else if를 쓰기 전이었는데 이제 else if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답을 찾았어. 얘가 true야. 이거 코드 블럭 안에 있는 거 실행해. 하고 나면 이 밑에 있는 걸 안 봐요. 얘도 이제. 이게 else if의 능력입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자, 처음에 if문을 5개를 썼던 상황은요. 이 네모 하나가 if문 하나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if문이 5개가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if로 시작해서 else if로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if문이 5개가 아니라 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낱개 5가지 덩어리고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얘는 한 덩어리 안에 5분기가 있는 거라서 이 중에 하나라도 참이 되는 순간을 마주치면 나머지를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예로 들었던 상황은 맨 처음에 참을 만난 경우죠. 그러면 밑에 있는 4개를 안 하고요. 맨 처음에 참을 못 만났어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에요. 그러면 얘는 해요. 두 번째 해야 돼요. 근데 얘도 만약에 거짓을 만났어요. 그럼 얘도 이제 결과를 안 할 거고 다음으로 내려와서 얘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참을 만나요. 그럼 얘 수행하겠죠. 이 안에 있는 거를.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안 봐요. 이게 else if. 그러면 우리가 if로 5덩어리를 쓰는 거랑 if, else if를 사용해서 한 덩어리를 만드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불필요한 연산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최적화죠. 자, 우리가 if로 5덩어리를 쓰면 그냥 이거 5라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 조건 연산을 하기 위해서 대충 보겠습니다. 변수를 치환하는 과정 한번, 앞에 있는 비교 연산하는 거 한번, 뒤에 있는 비교 연산 한번, 논리 연산 한번, 대충 생각해서 한 4번의 연산을 거쳐야 true 아니면 false를 이 자리에 남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정답을 찾아요.
근데 지금 전부 다 if, 다 다른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를 또 해야 돼요. 그럼 얘도 4번, 얘도 4번, 4번. 여기는 이제 end가 없으니까 치환, 비교 해서 2번. 그럼 정답을 찾았지만 우리는 14번의 연산을 더해야 돼요. 대충 그냥, 그죠? 근데 얘를 else if로 엮어놓으면 한 덩어리라서 정답을 찾은 뒤로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4번 연산하고 정답을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엔 아예 안 봐요, 얘를. 그러면 14번의 연산, 추가 연산을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당연히 이게 더 이득이죠. 그럼 무조건 else if 쓰는 게 맞아요? 그건 또 아니겠죠. 이 조건, else if를 사용해서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조건은 정답을 true를 만나는 순간 그 나머지 조건을 안 보기 때문에 무조건 중복될 수 없는 조건을 따질 때에만 쓰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이 조건도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else if로 엮으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하자. 이거 잠깐 주석 걸어놓고 만약에 age가 자, age는 5니까 여기에 있는 조건이나 여기에 있는 조건이나 둘 다 참이죠. 우리는 사람은 암산이 가능하니까 그럼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때려보면 얘는 55가 안 나오거든요. 얘를 안 하니까. 얘가 만약에 else if로 엮이지 않았다면 얘는 둘 다 나와요. 다른 덩어리라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황을. 그러니까 else if를 써도 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쓰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하게 있는 거고 써서 이득인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시로 들어드렸던 이런 상황은 else if를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자, 이게 자바 조건문에 있는 else if라고 하는 조건문 안에 들어있는 약간 옵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옵션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여기서 상황을 볼 건데 자, 이 녀석을 보면 얘는 유아 아동부터 시작해서 30대까지 조건을 다 걸러내고 여기에 전부 다 포함이 안 되면 일단 그냥 40대 이상을 때린다 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40부터 그 이상 뭐 100세 할아버지도 40대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얘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무조건 얘 아니에요? 그쵸? 이럴 때 이 40대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줄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얘네 다 아니면 무조건 얘인데 이 조건 굳이 써야 돼? 이거 연산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게 할 수 있는 게 else라는 녀석입니다. 이 else 얘는 의미 자체는 그 밖에요. 그 밖에. 그래서 if, else if, else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자, 위에 있는 조건 거짓이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얘네는 결국 한 덩어리거든요. 한 덩어리에서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다 안 하고 내려와서 마지막 얘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얘 하겠다 이거예요. else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건 안 따져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else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기기는 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0이나 음수가 들어가면 사실상 나이한테 0이나 음수는 없지만 age라는 변수가 0이나 음수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40대 이상이 나와요. 조건을 안 보니까. 그냥 무조건이니까. 그러면 else도 쓸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잘 판단해서 써야겠죠?
자, else if를 쓰나 else를 쓰나 어쨌든 덩어리가 묶이는 거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if로 시작하면 일단 한 덩어리인데 새로운 if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만큼은 한 덩어리예요. 그냥 이 안에 else if가 몇 개가 있든 else가 어떻게 마지막에 쓰였든 안 쓰였든 상관없이 새로운 if가 나오기 전까지 이만큼은 한 덩어리.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몇 덩어리예요? 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if가 한번 나왔고 else if로 이만큼이 한 덩어리인데 if가 새로 또 나왔으니까 얘는 이만큼이 또 다 별도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if와 else if, else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걸 골라 쓸 수 있다. 근데 그러면 else if랑 else는 뒤집어서 쓸 수 있을까요? 뒤집는다라는 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if로 시작해야 되는 거는 느낌이 좀 오실 거고 else를 먼저 써요. 그리고 else if를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그 밖에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따져놓고 새로운 조건을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의미 자체가 얘는 조건문 시작, 얘는 if 조건 그 외의 조건들, 얘는 그 밖에 모든 것 이란 의미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else if를 사용하지 않고 if랑 else만 쓰는 거 이건 될까요? 이건 의미적으로 문제가 없죠.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완벽한 이지선다일 때. 아까 우리 성인, 미성년자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if, else 쓰면 좋죠. 자, 실제로 써본다면은 age라는 변수가 있을 때 만약에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얘는 성인이고 else로 그렇지 않다면 얘는 미성년자다. 이러면 15는 미성년자가 맞으니까 미성년자 나오고요. 지금 요거는 두 덩어리로 나뉘어서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그 다음에 20이 들어가면 성인이니까 성인 잘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완벽한 이지선다를 체크할 때 유용한 거. 자, 이게 이제 if, else if, else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자바에는 조건문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if 말고 하나가 또 있어요. 스위치라고 하는 조건 처리하는 조건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녀석은 따로 문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나중에 뭐 CLI 프로그램 만들 때 기회가 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 기회가 안 된다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언급만 하고 지나갈 겁니다. 왜냐면 스위치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2% 해요. 근데 2%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스위치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치라는 문법은 필요에 따라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되는 문법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if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라는 문법은 그냥 이 존재에만 일단 의미를 두고 나중에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else if랑 else도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수업 페이지에다가 문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지금 문제가 조건문이라고 해서 두 개가 올라왔을 거고요. 이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문제가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조건이 참이어서
이 블럭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될 출력문에는 참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출력문에는 거짓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문제를 다 풀고 실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콘솔에서 볼 수 있는 글자에는 참만 뜨면 돼요. 참만. 거짓이 하나라도 뜨면 잘못 판단한 거고요. 참이라고 하는 녀석만 뜨면 됩니다. 근데 내가 참이라고 적었던 개수가 만약에 5개예요. 나는 참을 5개를 적었는데 콘솔에는 참이 4개가 나왔어요. 그럼 나는 뭔가 하나는 잘못 생각한 거겠죠?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나이 가지고서 이제 조건 따지는 건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4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란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2가지 방법은, 적어도 2가지 방법은 AND나 OR라는 논리 연산자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까지 같이 고려를 해가며 문제를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 사실 4가지 이상이 아니라 쥐어짜면 20가지 이상도 나와요. 이 한 문제의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게. 근데 그렇게까지 쥐어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4가지 이상. 근데 이런 거는 또 안 되겠죠. A 뭐 and B라는 조건을 주고 내가 뭐 처리를 했어. 근데 B and A 이러면 바뀐 거잖아. 이거 2가지지.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빼고 4가지 이상.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시간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는 문제인데,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2개의 if, 얘네들은 true, false가 애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사실 이것과 다르지 않고요.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true, false, 영원히 true일 수밖에 없는 녀석과 뭐 상황이 변해도 false일 수밖에 없는 녀석, 이렇게밖에 이런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느낌의 코드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연산에 결과를 남기는 거였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 이렇게 그냥 알바가 넣는다면 얘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실행되면 참을 써라, 실행되지 않을 조건이면 거짓을 써라 라고 하는 그냥 예시예요. 예시, 샘플. 자, 이제 A는 10이라는 값을 가진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는 10이죠. 값이니까. 그럼 10은 10과 같다. 맞는 말이겠네요. 참. 저는 넘버링을 좀 매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A는 치환하면 10인데 10은 10과 같지 않다. 틀렸죠? 이렇게 판단해서 맞는 말이면 참, 틀린 말이면 거짓,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A 10인데 10은 1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거짓이겠죠? 자, 얘는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일 거고요. 포함 관계니까요, 그죠? 이상, 이하는 포함되는 거니까. 자, 이제 변수 하나가 더 튀어나왔습니다. B도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A와 B는 같다. 맞는 말이죠? 둘 다 10이니까. 그러면 참. 자, 그리고 이제 불린 타입의 변수가 하나 또 새로 튀어나왔고, 이제 이 C라고 하는 변수에 얘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연산자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서 대입 연산자는 웬만하면 꼴찌라 그랬어요. 얘가 대입 연산자고 얘는 지금 비교 연산자죠. 그러면 대입이 꼴찌면 얘를 먼저 해야죠. 얘를 먼저 하려면 A와 B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조건, 비교 연산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럼 A랑 B가 같지 않다는 틀린 말이죠. 그러면 컴퓨터는 이 연산의 결과를 false로 이 자리에 남길 거고, 결국 C라는 변수에는 false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수 C는 컴퓨터가 연산하기 위해서 값으로 치환하면 false 그 자체예요. 그걸 지금 조건에 넣었대요. 얘는 거짓이죠. 거짓이 지금 3번 들어갈 차례네요. 자, 이렇게. 자, C가 false입니다. false는 false랑 같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럼 참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반전의 의미인 느낌표를 사용해서 C를 뒤집었어요. C 자체는 false인데 이 false를 반전시켰다. 그러면 true로 뒤집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이 사용되면 되는. 그 다음에 느낌표 C가 방금 전에 참이었어요. 그 false를 뒤집었기 때문에 이 느낌표 C라는 녀석이 true였는데 이걸 한 번 더 뒤집는데요. 그러면 다시 false죠. 거짓. 자, 그리고 D라고 하는 변수에는 true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C랑 D가 같지 않아 라고 한 이 문제에서는 false랑 true는 같지 않아 라고 한 거니까 맞는 말이네요. 둘은 다르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사실 안 봐도 데드 코드가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결과를 쉽게 예측은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연산자가 되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쓰였어요. 연산자가. 그 중에서 비교 연산자가 4개고요. 논리 연산자가 3개 쓰였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봤던 거를 살짝 떠올려 보자면 논리 연산보다 비교 연산이 먼저입니다. 그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그 나이 가지고 얘기할 때도 논리 연산보다 비교 연산을 먼저 하고 논리를 따졌는데 그럼 그거대로 가면 돼요. 20은 2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true. 10은 3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true. true와 false는 같지 않다. true. 10과 10은 같지 않다. false. 자, 그러면 이제 비교 연산 다 끝났어요. 결과 남겨놨어요. 이제 논리 연산 해야죠. 근데 and예요. 누구부터 해야 돼요? 가장 앞에 있는 녀석부터 해야죠. 똑같은 연산이라면 앞에 있는 녀석부터 해나가는 게 맞으니까. 이것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true and true. 얘는 이 결과는 true죠. 또 true and true. 결과는 true고요. true and false면 얘는 false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false가 남고 얘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OR 조건이 나왔는데 자, 10과 10은 같지 않다. 얘는 틀렸죠. false입니다. 자, 10은 2보다 작다. 이것도 틀렸죠. false예요. 자, 그러면 false or false 둘 중에 하나만 맞는 말이어도 되는데 둘 다 틀린 말이래요. 그럼 false죠. 그래서 얘도 false가 남기 때문에 거짓. 이렇게 정답을 다 입력하고 실행을 딱 눌렀을 때 내가 참을 6개를 입력을 했는데 참 6개가 잘 나왔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넘버링을 했는데 중간에 숫자 하나가 잘리고 7이 나왔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참이라고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거짓인데. 자, 그리고 이제 AND와 OR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조금만 더 할 건데 자, 두 가지 좌항과 좌측과 우측에 대해서 논리 연산을 하는 AND로 묶어놓은 상황 경우의 수 4가지 전부 다 꺼내봤어요. 양쪽 다 true, 한쪽이 false, 양쪽 다 false. 자, 이 4가지 중에서 이 논리 연산이 참인 경우는 얘밖에 없죠. 논리 연산은 좀 각박해요.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 OR 연산은 어때요? 둘 다 false인 것 빼고는 이것 빼고는 다 true죠. 얘는 상당히 관대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ND 조건을 써야 될 때 그리고 OR 조건을 써야 될 때 이거를 잘 판단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연습을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우리 수업 페이지에 문제 열어드렸던 것 중에서 2번째 문제에 해당을 하겠죠. 자, 이 2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면이에요. 딱 봐도 얘가 지금 조건이죠. 만약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면 만약 뭐뭐 한다면 그때는 할인 대상. 이거 지금 조건을 줬어요.
자, 근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조건은 AND로 엮어야 돼요? OR로 엮어야 돼요? 이거 문제에서 답을 줬습니다. 뭐뭐 거나 뭐뭐 거나 이거는 그리고예요 또는이에요. 이건 또는이죠. 그리고 사실 이걸 체크하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숫자가 여기 0이 있으면 어딘가에 19가 있을 거고 어딘가에 60이 있겠죠. 19세 이하래요. 그리고 60세 이상이래요. 이거 AND가 돼요? 이거 물리적으로 가능한 숫자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절대로 가능한 숫자가 없습니다. 이거를 AND로 엮었다. 그럼 애초에 그냥 false를 깔아놓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조건 하나 벌써 나왔네요. 그때는 할인 대상. 그게 아니면 미할인 대상이겠죠. 그거를 판단해서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자, 여기 구현 시작부터 처리를 할 거고, 여기 값은 할인 대상이 커트라인으로 걸리는 나이 2개, 19랑 60 변경하면서 테스트 할 거고요. 19와 60 사이에 있는 숫자 가지고 또 테스트해서 총 3번씩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저는 이렇게 놓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에이지가 19 이하거나 문제에서 준 조건을 바로 한번 써볼게요. 19 이하거나 이거죠. 그 다음에 5어 에이지가 60 이상 조건 문제가 얘기한 조건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때는 할인 대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건 어떤 경우예요? 에이지가 19보다 크고 에이지가 60보다 작다. 이런 거겠죠? 자,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방금 전보다 이게 낫죠? 위에서 정답 찾으면 밑에 거 안 할 거니까. 한 단계 올라갔고요. 사실 이거 필요 없죠? 한 단계 더 올라갔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5호 조건을 AND를 사용한 다음에 순서를 아예 뒤집어서 반대로 해도 똑같이 이 세 가지 경우가 튀어나올 거고요. 일단 그러면 AND 5호 사용하는 걸로 3개씩 6가지 버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AND 5호를 쓰지 않는 버전도 우리는 떠올려야 되니까. 자, 그거 가볼 겁니다. 근데 그거 가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썼던 게 이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else if를 그러니까 if 두 덩이를 한 덩이로 엮기 위해서 else를 쓸 때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멈칫하고서 여기다가 else를 썼어요. 그쵸? 자, 근데 저는 이건 개발자들마다 취향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덩이라면 이게 좀 더 가독성이 좋다고 봐요. 이렇게 쓰나 결과는 똑같아요. 어차피 알아서 얘가 한 덩이로 묶고 이렇게 뭐 else가 없어 if가 나와 그러면 얘는 두 덩이로 묶고 똑같은데 개발자 입장에서 가독성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얘는 줄이 안 바뀌었으니까 엮인 느낌이 나죠. 실제로 엮여 있어요. 근데 얘는 줄이 바뀌었으니까 사실상 이게 붙어 있으니까 망정이지. 이러면 이 중괄호 닫는 게 if를 닫은 건지 딴 걸 닫은 건지 제가 헷갈리지 않을까요? 실제로 코드를 쓰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안에 다른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내가 이 if를 닫은 게 정확히 얘를 닫은 건지를 헷갈려 할 때가 꽤나 많아요. 특히나 아직 이게 미숙하신 분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내가 if를 제대로 열었는가 닫았는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한 덩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두 덩이, 세 덩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여러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else로 엮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else if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엮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대신에 절대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독성을 완전히 해치는 겁니다. 이거는 두 덩인데 엮어버린 거니까. 그런 느낌처럼 코드를 쓴 거니까. 그래서 else를 쓸 때도 마찬가지. 저는 보통 이렇게 다 써요. if, else를 쓴다 그러면 줄을 끝까지 안 바꾸고 중간에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건 약간 제 취향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제 and랑 or를 사용하지 않는 버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코드를 적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로 되나 안 되나? 아이, 괜히 다 주웠네. 잠깐만요. 출력문을 좀 활용합시다. 이거 될까요? 이거 어떻습니까? 되나 안 되나는 age가 가진 값을 뭐 19, 60, 사이 값 한 30 뭐 이런 거 넣어갖고 한 3바퀴만 돌려보면 돼요. 육안으로 쫓아가면서. 자, 19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참이죠? 나오겠네요? 자, 조건 봅니다. 거짓이죠? 안 하겠죠? 이해하겠네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19 하겠죠? 이건 안 할 거고요. 이거 합니까? 지금 중첩됐어요, if가. 자,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라면 이 블럭 안쪽에 있는 이만큼을 수행을 하는 건데, 만약에 참이었다면 이걸 또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얘가 참이어야 결국 이 블럭 안에 있는 얘를 한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배운 개념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애초에 19면은 여기를 통과 못하죠. 그러면 이만큼의 블럭 사이에 있는 이 코드를 아예 안 할 거 아니에요. 얘 조건을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19일 때는 얘만 나와요. 문제가 없겠죠. 일단은 30 넣어볼게요. 30. 이거 거짓이죠. 안 하겠네요. 이거는 거짓이죠. 안 하겠네요. 얘는 참이죠. 그럼 들어와서 얘 봐야죠. 봤는데 얘도 참이죠. 이거 하겠네요. 그럼 30일 때도 일단 문제가 없어요. 자, 60 넣어볼게요. 이거 거짓이니까 안 할 거고, 이거 하겠죠. 이거 합니까? 여기선 참이죠. 일단 얘는 참이에요. 들어와 보니까 얘가 거짓인 거죠. 얘를 안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AND OR 없이 하나 나왔네요. 그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는 할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할인 대상이 아니면, 아니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아니면 할인 대상이잖아요. 지금 이지선다의 경우니까. 그죠? 그럼 이것도 문제가 없겠네요. 자, 20일 때 할인 대상이 아니죠. 잘 나오고요. 15일 때 할인 대상이고요. 60일 때 할인 대상이겠죠. 어, 어, 제가 여기다가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이것까지 와야 완벽해요. 이렇게. 이게 맞다고 해서 그 전의 상황들이 뭐 결과가 달라지거나 할 건 없고요. 자,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는 AND로 엮였던 조건은 얘도 만족, 얘도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if 조건 참이야 그 안에 있는 if 조건 참이야 이거랑 AND랑 똑같아요. 얘도 이것 만족하고 얘를 만족해야 최종적으로 이 안에 있는 코드를 하는 거니까 이거나 AND나 똑같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5호 같은 경우는 또는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든 여기서 만족하든 둘 다 만족하든 어쨌든 뭐 누구 하나라도 만족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if 덩어리가 나뉘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if 덩어리가 나뉘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이하인 경우와 60세 이상인 경우가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이 둘 다 한 번에 나올 일이 절대로 없는 거고, 한 번에 나올 상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없는 경우에서 이 조건 보고 맞아? 그럼 나와. 하나만 만족해도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거 맞아 아니야?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원은 두 덩이의 if로 나누는 게 가능하다. and는 이중 if로 쌓는 게 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문 이제 문법을 처음 배우고 나면 이걸 타이핑해서 직접 코드로 적는 것부터가 아직 어색해요. 많이 처음 배울 때는. 그래서 많이 적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이런 경험을 스스로 많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이게 빨리 익숙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 이거 뭐 쥐어 짜내면은 한 20개 이상도 나올 거예요. 제가 한 18개인가까지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 수업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 낭비고, 이게 가능은 한데 항상 우리는 최적화를 신경 써야 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 작성하는데 이런 거 쓰지 마세요라는 조건이 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로 제일 좋은, 제일 최적화된 코드를 골라보자면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AND 연산자가 OR 연산자보다 속도가 아주 미약하게나마 조금 빨라요. 왜냐면 얘는 앞에서 거짓을 만나면 뒤를 볼 필요가 없어지니까. 둘 다 따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근데 뭐 진짜 미약하게나마 가장 최적화된 코드를 보자면 이 정도라고 느껴지네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정답을 올려드릴 거고요. 정답에는 한 4가지 정도 들어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4가지 이상이라고 해놨으니까 아마 4가지가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답을 보기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걸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들 조금씩 배웠으니까 코드업 가서 문법 문제 좀 풀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배운 조건문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을 들으러 오시기 전에
완벽하게 속달해서 오셔야 되는 문법이 총 3가지, 출력, 변수, 조건문이에요. 이렇게 3가지는 머리를 거치지 않아도 그냥 쭉쭉쭉쭉 흘러갈 수 있게끔 반복 속달 많이 해주시고요. 초반에 이 과정을 잘 하셔야 뒤에서 고생을 안 해요. 뒤는 정말로 좀 어렵습니다.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쉬울 때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해되고 재밌을 때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